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떨어지는 시장을 보면서 무척 견디기가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그냥 보합권의 혼조로 마감했는데 다우만 조금 0.19% 정도 빠지고 또 나스닥이나 S&P 500은 0.1% 이상 오르면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시장도 걱정이 이런 거예요. 연준이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줄이거나 어떻게 할 텐데 이 통제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냐 하는데 이제 관심이 전부 쏠려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변이종에 따르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경제 회복을 좀 느리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무척 걱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걱정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도 좀 수강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시장은 좀 그거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 이제 말씀 어제도 드렸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늘 구거래일째 계속해서 연속해서 순매도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3050포인트가 잠깐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주 장 초반에는 아주 약하지만 약간 상승 쪽에 잠깐 갔었어요, 코스피는. 근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조그만 물량의 매도에도 워낙 시장이 지금 이제 취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수가 밀리면서 그래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늘 기관은 코스피에서 147억을 순매도했고요. 개인만 2,714억을 코스피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581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 거듭되는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967.90포인트, 2.35%가 밀렸는데, 이게 외국인도 이게 627억 순매도했고, 개인은 470억 샀고, 기관은 169억 정도 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매수 저항 능력이 자꾸 이제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하방을 좀 개인들이 나서서 막는다 이런 거는 좀 어려웠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게 이제 계속된다 그러면 더 개인들 힘만으로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지만 이제 계속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고, 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인가요? 그 백신이 델타 변이의 맞춤으로 이렇게 해서 백신을 개량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끝까지 뻗지를 못하네요. 시장이 끝까지 뻗지를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400원이 빠지고 SK 하이닉스는 보합에서 끝났는데, 삼성전자는 11일째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좀 팔았지만, 막판에 가서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국내 창고로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거래인가 5거래일 만에 미국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니까 우리도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렇게 관련주들이 힘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도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중 내내 플러스를 지켰지만, 삼성 SDI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5,000원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달러가 좀 강해진 거 있지만, 일본의 엔달러 환율을 보면은 오히려 그 엔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1179원 70전에 오늘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원화가 3원 50전, 3원 40전, 1179원 60전이군요. 3원 40전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면 1200원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우리 시장은 상당히 빨리 돌려 세우기가 힘들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얘기를 빠르게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충격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멘탈 측면에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팬데믹 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시장이 빠지고 나서 계속해서 8, 9개월을 시장이 올라만 왔다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 7, 8월에 연타를 맞으니까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오늘 지수를 보면 3060.51에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 그냥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 안에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충격을 받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의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냥 달리는 장만 있다가 올해 뭐 이제 뭐 3월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고생은 지금 고생하고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제 7월, 8월 계속해서 지금 연타를 맞는 거죠. 하락 연타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최근에 작년에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용을 많이 쓰신 분들에서 이제 마진콜이 나오잖아요. 마진콜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면은 끝에 가서 이렇게 시장을 들질 못하고 특히 코스닥 왜냐하면 그 이제 중소형주 쪽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중소형주 이제부터는 중소형주다 이래갖고 또 많이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들었고 이게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이 다시 돌아서 올라간다 그래도 중소형주가 주도가 될 수는 현재는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신용 물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물론 이제 뭐 대형주에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신용 걸고 이러는 게 중소형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또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됐던 분들은 지금 시장의 조정보다도 훨씬 더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떨어지는 거를 잘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어제도 이제 댓글이 진짜 어제 많이 달렸는데 다 질문이 이런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를 얘기하는 기다림은 없어요. 그런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뭐,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네. 이러면 기다리는 게 너무 쉽죠. 근데 진짜 이 주식 시장에서의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냥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가격이 변동되는 게 이게 부동산하고 좀 다르잖아요.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되니까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종가 현재 나 얼마 깨졌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또한 이제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 언제가 이제 바닥 시그널이냐? 이건 어떻게 찾느냐? 그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무슨 뭐 그래프를 놓고 저점이 어디였기 때문에 무슨 3050이 깨지면 3000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하면 실수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문제가 지금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 자꾸 질문하시는데 그 브런치 카페에 보시면 예전에 그 환율과 주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왜 환율이 이러면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오르지 않았어요. 주식이 맨날 그타령이에요. 그래서 그냥 팔아갖고 나가도 만약에 원화가 강해지면 그럼 이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원화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원화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1179원 60전 뭐 이렇게 되는데 1180원 가까이 갔잖아요. 얘가 1200원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우리 수출도 잘 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상당한 동조와 환율에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든 거는 이건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에 이제 더 보탠 거는 뭐냐면 중국의 경기 둔화 이제 우려까지 나오게 돼서 중국 관련 이제 쪽의 시장들이 전부 내려왔는, 우리도 내려왔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보고 있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환율이 걱정거리예요. 이게 1200원을 향해서 가면 걱정거리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1200원 전에 이게 환율이 서갖고 다시 1100원대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에 가까워지면 그게 환율로 말하면 고점이고 원화 가치로 말하면 저점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잘 매일매일 체크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거예요.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테이퍼링이 어제는 테이퍼링이 실제로 구체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발작같이 이렇게 텐트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기들이 젖병 뺏겼을 때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았잖아요.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거론될지 어쨌든지 하여튼 첫 스텝은 자산 매입 규모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섣불리 이거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시장을 지수로 판단해서 시장이 얼마 되면 이건 바닥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다시 드려요. 이거는 이 상황적 환경 상황 논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걸 읽었어요. 그걸 어떻게 읽었네. 여러분들 이제 댓글 보면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이 정도 시장의 상황이 오면 투자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이 이런데도 기다려야 하냐 이런 뭐냐면 지금 기다리지 않고 팔면은 그냥 손해가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나면 물량이 털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길거리에 금덩어리가 싸게 널려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싼 값에 줍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오늘도 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가들이 버티다 못 버티고 이제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그 개인들이 사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 그럼 코스닥이 1000이 깨졌는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1000 위에도 샀는데 지금 못 사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시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버티다가 개인이 이탈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이 사서 여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개인이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팔어? 그건 그냥 여러분이 쉽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하락이 지속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서 돌려 세워서 한 번 들었다가 다시 시장이 고꾸라지면 그때는 진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팝니다, 이제.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극장에 불났다. 그래서 다 내가 나가야지. 막 그러다가 비상구 앞에서 다 엎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시면서 가끔 하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올 거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부분적으로 어제부터 제가 댓글을 보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렸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 이렇게 비관론이 이렇게 있고 막 이러면 조금 이제 이거를 좀 뚝심을 가지고 담담하게 이걸 기다리시면 결국 기다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는 분들이 막 댓글을 이렇게 뭐 시장 끝났다. 빨리 털고 준시장 떠나라. 그렇게 이제 뭐 얘기하고 뭐 글도 뭐 거의 저한테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거의 반말로 그래서 뭐 어쩌래 막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딴 분들한테는 막 그래서 제가 몇 개는 지웠어요. 제 유튜브니까 저는 지우는 기능이 있으니까 지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백만개미 여기 당원분들은 이거 잘 넘기면 우리가 오히려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더 싸게 살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혼자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이거를 견뎌내면 됩니다 했는데 여기다 자꾸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고춧가루 뿌리면서 막 하면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왔지만 주식해서 돈을 못 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비비꼬아서 나쁜 쪽으로 자꾸 본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로 의지해서 서로 도움되고 뭐 화이팅 합시다. 뭐 그게 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 말도 아니고 뭐 이제 니는 다 죽었다. 야 빨리 떠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그런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개인 투자가의 경우는 멘탈의 벽에 부딪힌 분들이 거의 많아요. 점점.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안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곰 같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면 아니 그냥 좋은 주식이 그냥 싸게 널렸는데 그쪽 그냥 싸게 사죠. 그걸 누가 해요? 외국인들이 해요. 외국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때려놓고 선물도 선물 오늘도 3,600억 샀어요. 외국인들은 벌써 이게 3일째 선물 사는 거 아닙니까? 네. 3일째 사요. 그거 때려놓고 다시 걷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질문해 주는데 뭐 우리 이번 근월물 6월 11일 날 넘어올 때 그때 뭐 3만 계약 정도를 외국인들이 롤오버해서 매수 우위에 있던 거를 때린 거니까 괜찮지 않나 그런데 매수 우위건 매도 우위건 때린 건 나쁜 겁니다. 네. 그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오프라인 기회가 있으면 좀 속속들이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파생에는 저도 답답합니다. 그걸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려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와서 주가가 덜컥 내려앉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다 팔고 떠났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막 가자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화려하게 수익을 냈고 올해 좀 고생하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변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텨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케줄상 시장이 그런 것들이 잠잠해진다 그래도 시장은 뭔가 이 트리거, 방아쇠 같이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멘텀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애매한 시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도 하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류 인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매달리면 떨어져요. 자체 중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런 테이퍼링 등등 또 뭐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이제 대만의 TSMC나 뭐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데 반도체 가격 피크아웃 됐다 이러면서 그냥 엎친데 덮친 경우로 냈다 때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해서 두들겨패서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400원 빠져서 이렇게 이제 계속 갈 거냐. 그 외국인들이 사죠. 싸니까. 근데 이제 지금 팔고 떠나면 그때 돌아섰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참 사서 땡긴 후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파는 걸 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냐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가 이 회사 괜찮을 것 같다 이랬으면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있어도 그냥 배당 받고 다 배당 잘 주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좀 기다리면 그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서 오른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틴다. 어떻게? 제가 오늘 그 인디안 기후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나면 비가 꼭 온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난대요. 기후제를.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가 그럼 인디안에 대한 그런 게 많아요. 또 인디안 썸머라고 있죠. 그게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9월 말쯤 됐는데 갑자기 여름처럼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랬다가 이제 막 갑자기 그 다음날 눈보라치고 뭐 이런 이제 그 미국의 그 날씨에 관한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꽂는 이제 그런 것도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인디안 기후제를 지낸다. 그러니까 뭐요? 인디안 기후제가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결국 기후제 지내니까 비가 오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등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반등할 때까지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시장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시장하고 멘탈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해서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현금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30%, 현금 30%. 매일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막 댓글 내다 뭐 매일 똑같은 소리를 현금 30% 뭐로 얘기하냐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뭐 기억나실 거예요. 댓글 다 읽어보시는 분들. 그러고서 뭐 맨날 뭐 현금 남겨놓으면 언제 돈 버냐 주식 사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현금이 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 말대로 대부분의 뭐 당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갖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 현금은 진짜 기묘하게 써야 돼요. 조금 어떻게 됐다고 막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 돌렸다가 다시 되엎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거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요? 환경적 요소가 변하는 거 점검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점검 안 되고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한다. 예, 그런 겁니다. 내일 브런치 카페는 제가 뭘 하려고 준비를 자료를 해놨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브런치 카페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제 시장 이거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주말에는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 주시장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결국 나는 이익 나야 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뭐 이거 과정이니까 그리고 뭐 정 정하시면 슬콘생 같은 데 들어와서 좀 리프레시 하시고 어디 뭐 요새 힘들지만 그래도 또 야외도 좀 나가시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주말에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최고의 방법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하고 이렇게 힘든 장을 견디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시면 또 이게 돌아서 옵니다. 예. 이번 주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브런치 카페 없지만 시장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분석 주말에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저는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힘내십시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